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오인수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다이어트 약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마운자로라는 약이 아주 핫해서 환자들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문의도 많고 처방받으신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효능을 보일 수 있고 부작용이 있는지 마운자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원장님, 마운자로도 다이어트 약이고 위고비도 다이어트 약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다이어트 약제 중에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모두 다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음식을 안 먹음으로써 체중 감량을 유도하게 만드는 약인데 기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마운자로는 티르제파타이드라고 하는 주사제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주된 기전이 사실 위고비랑 거의 똑같습니다. GLP-1이라고 하는 물질을 몸에 투입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건데 그럼 GLP-1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포만감을 느끼잖아요. 포만감이 생기면 당연히 식욕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즉 식사를 억제하기 위해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외부에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식욕 억제를 나타내는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GLP-1은 포만감과 식욕 억제뿐 아니라 내장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가지고 식욕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자,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둘 다 GLP-1 유사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운자로는 GIP라고 하는 호르몬까지 같이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고비 이상의 부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GIP라고 하는 또 물질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 내장으로 가는 혈류를 많이 증가시키고 지방을 우리 몸에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고 잘 분해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고비처럼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와 더불어 인슐린 분비 대사를 조절하고 여러 가지 물질 대사의 개선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체중 감량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겠고 대사 질환에 대한 부가적인 이점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위고비는 부작용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운자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효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마운자로가 현재 체중 감량을 기대하는 약제로서 가장 강력한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고비는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인데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연구 결과상 기대할 수 있는 체중 감소되는 효과는 약 15%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운자로는 연구를 해보니까 약 20%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체중 감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권장이 될 수 있겠는데요. 같은 GLP-1 유사체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비슷합니다. 약제를 처방받고 싶어 하시면서 이 약이 정말 몸에 해롭지 않느냐, 부작용은 없느냐 문의들이 많으신데 위장장애가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사실 제 경험상 주사를 못 맞겠다고 할 만큼 힘들어 하시는 분은 아주 간혹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이제 메스꺼리고 약간 울렁거려요, 토했어야 하는 분은 가끔 있는데 보통은 맞다 보면 이러한 부작용은 적응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우려하실 만한 부작용은 거의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변비설사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메스꺼리거나 토하는 증상보다는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약제가 이런 위장장애를 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또한 조금 치명적인 부작용으로서는 췌장염, 급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마 알려져 있어서 이러한 기사나 보고를 좀 접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좀 드물어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지만 반드시 저는 이제 약제를 투약할 때 그런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또 드리고 급성 췌장염에 대한 증상이라 하면 위 바로 뒤에 췌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명치부에 통증을 느끼면서 등 쪽으로 통증이 뻗칠 때가 좀 많습니다. 약간 수그릴 때 통증이 좀 나아지는 느낌이고 몸을 이렇게 똑바로 세우거나 누울 때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투약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극심한 어떤 두통, 등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있다면 약제를 중단하시고 급성 췌장염에 대한 가능성을 처방해 주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다면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예방이 되지 않을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췌장염 증상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리고 원장님, 체중은 빠지되 근육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운자로는 근손실이 덜하다고 들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위고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고비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했을 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이 빠진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지방의 손실로 인한 체중 감소 효과고 3분의 1 정도는 근육 감소로 인한 체중이 빠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방으로만 빠지면 좋겠죠. 마운자로는 이제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 위고비보다는 근육량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기전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GIP라는 약간 또 다른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민감도가 개선되고 근육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저는 꼭 투약받든 이제 모든 환자들께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근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약제들은 언젠가는 중단을 할 거예요. 결국 이런 약제를 중단하면은 이제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은 다 이제 요요 현상으로 체중이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의지와 운동과 이런 노력이 체중을 감량한 다음에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근손실이 아까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꼭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병행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둘 다 주사로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 방법이 완전 똑같나요? 둘 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 형태이고요. 가격이 싼 편은 아니라서 이 약제가 이제 도입됐을 때 이렇게 수요가 있을 줄은 저는 예상을 못 했는데요.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은 있죠. 먹는 약을 원래 선호하시는 성향을 좀 더 많이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사는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배나 허벅지, 이제 뭐 지방이 많은 부분에 직접 주사를 하면 되는 방식인데 사용법은 사실 어렵진 않은데 조금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위고비는 본인이 주사침을 매번 교체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찌르는 거고요. 펜 하나 가지고 다이얼을 돌려서 수치를 맞춰서 4주를 사용하게 됩니다. 펜 하나로 한 달을 사용하게 되는데 반에서 마운자로는 바늘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바늘을 장착을 할 필요가 없고 펜 한 번 쓰고 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리함을 느끼는 것은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는 마운자로가 사용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기에 임상 결과와 실제 환자들의 경험이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어떤가요? 수혈해 보면 실제 체중 감량은 아주 강력합니다. 체중은 뭐 거의 의지와 운동을 하거나 노력이 수반되지 않아도 체중이 빠진다고 말씀드릴 만큼 주사함마저도 사실 체중은 많이 빠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위고비는 72주 동안 투여했을 때 한 15% 정도의 체중 감량, 마운자로는 한 20% 정도의 체중 감량이 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80kg 체중이 있으신 분이 주사를 맞았을 때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16kg, 많게는 20kg 이상도 감량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개인차가 사실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약제만 투여하시는 분보다는 이제 식욕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강력히 가지고 계시고 또 운동을 병행했을 때 더 많은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고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노력을 저는 반드시 강조하는 편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체중을 빠진 다음에도 약제를 재투약 안 했을 때 본인이 원하셨던 체중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을 상당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를 시작할 때 저는 본인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실 분은 조금 더 그런 준비가 된 다음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만약에 그러한 준비가 돼서 노력도 하시면서 병행하신다면은 한 15%, 20% 정도의 체중 감량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약을 중단을 했을 때 과연 체중이 얼마큼 돌아가느냐에 대한 좀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총 670명의 연구 대상자를 통해서 마운자로를 총 36주 동안 투약해서 체중 감소가 얼마큼 되는지 봤더니 한 20.9%에서 체중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20% 이상 체중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환자의 그룹을 이제 두 구두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은 마운자로의 투약을 52주까지 좀 더 유지하고 두 번째 그룹은 이제 마운자로의 투약을 중단한 뒤에 체중을 이제 얼마큼 변화하는지 비교를 해봤는데 당연히 마운자로를 투약을 52주까지 더 유지한 그룹에서는 체중이 더 빠졌습니다. 5.5% 정도 체중이 더 감소해서 36주 이상으로 더 투약하면 부가적인 체중 감소에 이득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투약을 중단한 그룹은 더 이상 약제에 대한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체중이 이제 다시 늘 수 있는 그룹인데 이 상태로 체중이 다시 늘어서 평균적으로 14% 정도 체중이 다시 조금 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제 투약을 중단하게 되면 요요 현상이 꼭 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떤 유지를 위해서 꼭 노력하실 것을 이제 좀 많이 당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논문이었는데 하나 좀 재미있는 사실은 저는 체중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늘 줄 알았는데 체중이 완전히 처음 수준으로 돌아가진 않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52주가 아니라 더 지켜보면은 아예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연구 결과에서는 중단한 그룹에서도 원래 체중보다는 빠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위고비 이후로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마운자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사실 비만이 현재적으로는 단순히 외모나 외형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을 수반하는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비만이 있으신 분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그리고 인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과 같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만은 내과적인 질환들을 유발하는 또 다른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고비나 이런 약제들이 단순히 그냥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지방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치료제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현재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비만에 해당이 되는 비만과 관련된 질환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본인이 체중을 감량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준비된 상황에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라는 약제를 한번 투약해 보는 것은 좋은 방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에 투약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